예측은 2023년 정도가 아마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다만 전략적으로 지금이 저평가이기 때문에 우량한 코인들을 조금씩 모아나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비트코인이 가치가 꾸준히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면은 하락장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책에 보니까 그 2023년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혼돈의 2023년. 암호화폐 투자의 성과가 갈린다. 그렇죠. 그래서 2023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2023년도를 예측하는 게 정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장기적인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웹 3.0이나 메타버스 얘기를 하면서 뭔가 장기적인 전망이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일어날 일들은 예측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대부분의 금융 전문가들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예측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배적인 예측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상황이 좋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왜냐하면 이 시장이 워낙에 지금 많이 침체가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지정학적인 갈등들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고 그리고 금리를 언제까지 인상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이 변곡점이 되는 거는 내년 하반기 정도면은 어느 정도 변곡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난달에 이제 패드에서도 점도표 나왔을 때, 하반기 2023년 정도 되면은 금리를 이제 안정화시킬 거라는 얘기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점도표를 뭐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계속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는 시장이 버텨낼 수가 없잖아요. 이건 산업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러운 예측은 2023년 정도가 아마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같은 얘기지만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2023년까지가 꾸준하게 이 자산을 모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에 내년에 가격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내년에 뭐 지하실을 뚫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2천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뭐 1,500만 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더 저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완벽하게 저평가 구간을 찾아서 이때 매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전략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워런 버핏 같은 대가들도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하락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투자 원칙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모으기 시작을 해서 내년에 떨어지면 더 모아서 평균 단가를 계속해서 낮추어 나가는 전략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최대한 낮췄을 때 상승이 시작되면은 엄청난 부의 어떤 창출들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저평가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만약에 이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을 꾸준히 조금씩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게 지금 시기에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미래일은 모르는 거지만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변곡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변곡점이라는 거는 약간 지금 하락과 횡보를 왔다 갔다 하는 장이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약간 상승의 흐름에 탄탄하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것도 또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본격적인 상승장,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승장이 2023년에 올까? 그거는 의구심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또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전체적인 큰 사이클이 있는데 그 부분들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분위기 상으로는 어쨌든 2023년도에는 지금보다는 상당히 침체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해보죠.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걸 맹신해서는 안 되고요. 네. 다만 전략적으로 지금이 저평가이기 때문에 우량한 코인들을 조금씩 모아나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주식 쪽에서도 제가 전문가분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해보면은 물론 전문가분들부터 다르지만 또 많은 분들은 지금이 좀 바닥이고 그래서 지금부터 매집을 해야 내년에 뭐 6개월, 1년 후 이제 선반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선반영.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게 만약에 내년 하반기가 변곡점이면 말씀해주신 대로 그때를 딱 맞추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그로부터 한 뭐 6개월, 1년 이렇게 전부터는 조금씩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내년 하반기라고 만약 본인이 생각을 했다면 정말 좀 내년 뭐 3분기나 4분기에 갔을 때부터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모아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 시점을 우선은 본인이 마음이 일단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고 본인의 분석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 시점이라고 하면 그
근방에서 모아 나간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게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이 가장 저평가된 구간 중에 하나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자 원칙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모으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적립식으로 조금씩 모아 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그 근처 시점에서 가격이 어떻게 뛸지를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식도 변동성이 크지만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점 근처에 가서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불확실성에 대해서 너무 우리를 과대평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맞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시점은 최대한 넓게 보면서 저평가된 구간에서 하락장들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지지선을 확인을 하면서 모아나가는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부터 꾸준히 적립식으로 같은 금액으로 조금씩 계속 모아나가는 방법이 있고 시장이 하락장이 크게 왔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조금 더 비중을 둬서 넣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신 해주는 회사들도 지금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활용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저자님 강의도 듣고 책도 읽었는데 내년 하반기가 아니라 내후년 상반기 같은데 뭐 이러면 약간 그 매집하는 시점을 조금 더 뒤로 해도 괜찮은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시장이 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본인이 그런 판단을 내렸고 그게 본인의 어떤 감이 아니라 어떤 지표들과 증거들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거는 개인의 선택인 거고 당연히 유효하죠. 왜냐하면 최대한 저평가돼서 하는 게 수익률에선 도움이 되는 게 맞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것들을 정확하게 캐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려요. 특히 차트를 통해서 그걸 잡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예요. 차트를 통해서 그런 거시적인 흐름들을 잡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드려야 되는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기 투자자분들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기 투자자이고요. 저는 이 암호화폐를 3년, 5년, 10년 계속 가지고 갈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 얘기는 이 시장을 5년, 10년 바라봤을 때 유효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럼 상승으로 만약 이제 간 거예요. 그럼 상승장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반감기 얘기하잖아요. 네. 이 반감기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네. 이 비트코인 반감기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왜 중요한지.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 반감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반감기 얘기를 언제 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확한 타이밍에 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 웹 3.0 메타버스는 장기적인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거의 뭐 5년, 10년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점도 10년이라고 말씀드렸고 A16G에서 2031년이라고 굉장히 멀리 바라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게 멀리 있는 거 말고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건 없을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반감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02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반감기의 개념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반감기라는 거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블록이 10분에 하나씩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10분에 하나 생성될 때마다 채굴자들에게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지급을 해줘요. 자, 근데 이 보상으로 지급하는 양이 계속 감소하는 거거든요. 지금이 6점 몇 개를 주는데 6.25개인가를 주는데 이제 반감기를 한 번 더 지나면 3.125개로 이제 감소를 하게 돼요. 자, 근데 이게 반감기가 이제 왜 중요하냐? 반감기를 기점으로 가격이 급상승했던 흐름들이 있어서 그래요. 자, 처음 반감기가 2012년에 있었거든요. 1차 반감기.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한 얼마 정도 했을 것 같으세요? 감도 없는데요. 엄청 쌌나요 혹시? 엄청 샀어요. 10,000원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하나에 10,000원이었는데 반감기가 지나고 1년 후에 얼마까지 올랐냐면 122만 원으로 상승합니다. 122배 상승을 했죠. 122배. 근데 2차 반감기는 2016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암호화폐가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77만 원까지 하락을 했어요. 근데 2차 반감기가 지나고 1년 반 만에 얼마까지 올랐을 것 같으세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 2,120만 원으로 상승합니다. 진짜요? 네, 77만 원이 1년 반 만에 2,120만 원이 돼요. 거의 30배죠. 30배. 자, 근데 3차 반감기는 사람들이 뭐 지나갔나 하지만 지나가긴 했어요. 보니까. 근데 한 7배 정도 상승을 해서 최저점 기준으로 업비트 기준으로 8천만 원까지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2천만 원 선 정도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이클을 보고 그럼 4차 반감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4차 반감기가 이제 언제냐면은 2024년 상반기입니다. 그때 지나고 1년 후에는 2025년이 되겠죠. 그때를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회로 보고 있는 거죠. 그때 그래서 이거는 정말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예측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그때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인데 상승을 해서 이제 반감기가 지나면 한 2억에서 4억 정도 가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시점이 2025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수치는 그냥 믿으시면 안 되고 지금까지 반감기의 사이클을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좀 되시겠죠. 뭔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얻으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달러로 하면 한 2만 불 정도 되고 한화로 하면 한 2,900, 3천만 원 정도 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2025년 반감기를 그 시점이 되면 이제 거의 뭐 그러면 한 10배 되는 거네요. 뭐 운이 되게 좋았을 때 지금 시점 기준 최저로 봤을 때 운이 되게 좋으면은 그런데 한 7배, 8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는 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반감기가 되면 지급하는 이게 발행해주는 이 비트코인의 양이 줄어드니까 반감기 효과가 좀 줄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요. 근데 이게 희소성이라는 측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산은. 그래서 그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희소성이 늘어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S2F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모델들에 따르면 어쨌든 희소성이라는 건 분명히 이 자산의 가치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시기 관계없이 매집을 하면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자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투자자분들께서 분명히 스스로 또 결정을 해야 되는 몫이어서요. 그 저도 그 비트코인 뭐 매거진이나 이렇게 비트코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미디어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2025년 지배적인 얘기예요, 맞아요. 네. 지금 가장 화두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 나오면 눌러보게 되는데 다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대충 거의 뭐 3억, 5억 2025년 그 정도 선인 것 같고 그리고 2030년 가면은 10억에서 15억 그 정도 사이로 하나로 그 환전을 했을 때 그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수치를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투자자분들이 그 수치들을 보고 혹해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비트코인이 가치가 꾸준히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면은 하락장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반감기로 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트코인의 그 장기적인 전망은 그럼 좋다고 보시는 거네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전망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죠. 앞으로도 이게 현금 채굴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수익의 여유가 생기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을 예정이죠, 저는. 근데 이거는 요즘에 이제 드는 생각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웅자 책방 이제 처음 나왔을 때 그 암호화폐 처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분께서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저를 보고 제 말을 믿고 투자를 했다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부담이 되죠. 근데 저는 확고한 믿음이 있지만 근데 그 분도 이렇게 그걸 공부를 통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 말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계속 맞아요. 공부를 하고 있고 제가 뭐 미래를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 투자자이고 다만 평균적인 분들보다는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는 늘 강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동전의 양면이고 굉장히 딜레마적인 게 그 박종환 저자님께서 공부 진짜 엄청 많이 하시고 진짜 뭐 외신이라든지 뭐 내부의 이런 이슈들도 다 공부하셔가지고 그걸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것 자체는 그렇죠.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네네, 왜냐면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얻겠어요. 그렇죠. 직장 생활 하시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부족하시죠. 그 진짜 다이제스트 식으로 정말 그 써머리 된 거를 그런 거를 저희가 공부하는 건데 그것도 귀한 건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또 뭐 5년 10년 때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데 뭐 그쵸. 불과 6개월 1년 동안 못 이루어졌다고 해서 원망하는 거는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딜레마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딜레마인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그 많은 돈들을 거기에 투자를 했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투자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져주지를 않는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많이 요즘은 들더라고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유튜브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 출연을 하셔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전해주시는데 그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맞는데
그거를 이제 별개로 두고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투자의 최종적인 결정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공부한 것에서 내가 판단한 것에서 그 증거와 그 데이터들에 의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죠. 이건 네. 뭐 제가 그런 책임에 대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본인들의 이제 자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